안녕하세요. 결혼을 6개월 앞두고 있는 29살 여자입니다. 디자인 관련 일을 하면서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일거리 따오는 만큼 돈을 버는 시기라서 제 수입은 고정적이지는 않고 들쑥날쑥한 편입니다. 결혼이 확정되고 저도 결혼 비용으로 쓰게 돈 좀 더 벌어야겠다는 마음으로 몇 달 전에는 오는 일거리 가리지 않고 다 하다 보니 500만 원의 수입을 올리기도 했어요. 그만큼 벌 수도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네요. 평균적인 벌이는 한 달에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로 말씀드린 대로 높낮이가 굉장히 큰 편이에요. 수입이 안정적이지 않은 대신 제가 자유롭게 제 일정을 조절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어서 오라는 회사는 많지만 계속 프리랜서로 일을 할 계획이에요. 나중에 아이가 생기게 된다면 그만큼 아이에게도 시간을 투자할 수 있고 신랑이 퇴근하고 집에 오면 바통 터치를 하고 제가 일을 더 할 수 있으니까요. 저와 결혼할 예비 신랑도 전업투자자라서 안정적인 고정 수입은 없는 편입니다.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사무실을 차려서 거기서 모여 장이 마감하기 전까지는 그곳에 머물며 투자를 하고 있어요. 주식이 도박이나 다름없다고 신랑감으로는 별로라는 사람들이 많지만 예비 신랑은 최근에 방송에서 인터뷰를 해갈 정도로 실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수익률도 굉장히 좋아서 당장 웬만한 월급 받는 회사원보다는 많이 벌고 있습니다. 계획적으로는 저희 결혼 생활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되었어요. 예비 신랑도 따지고 보면 집에서 일을 해도 무방한 사람이고 저도 집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 신혼집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기관지가 안 좋아 미세먼지 때문에 항상 힘들어하는 저를 위해서 신혼집을 시 외곽 쪽에 공기 좋은 곳에 전원주택으로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런 사소한 것까지 저를 위해 배려해주는 좋은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네요. 신혼집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예비 신랑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기 시작하면서 예비 신랑의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비 신랑한테는 여동생이 한 명 있어요. 저한테는 신우될 사람이고 저와는 나이가 같습니다. 저도 몇 번 만나봤지만 그냥 평범한 남매 사이예요. 둘이 어느 정도 거리감 있고 저렇게 둘이서 사이가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하루는 애틋하다가 또 하루는 서로 욕하고 싫어하고 하는 그런 사이요. 저도 남동생이 있기 때문에 남매인 집은 거의 다 똑같구나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보통의 관계였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결혼식을 6개월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신우도 저희가 결혼하고 2달 후에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게 된다니 축하할 일이지요. 신우의 결혼 상대는 예비 신랑하고 같은 사무실에서 전업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예비 신랑의 둘도 없는 친구 사이라는 걸 알게 되었네요. 예비 신랑의 전공이 주식과는 전혀 관련 없는 전공이었는데 일찍부터 주식에 관심을 갖고 투자를 시작한 이 친구에게 주식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다고 하네요. 대학교 졸업하고 곧바로 취직을 한 예비 신랑은 월급의 일부를 가지고 돈을 굴리고 있었고 이 친구라는 사람은 낮에는 집에서 주식 그래프만 보고 밤에 할 수 있는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모아 주식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손실을 보면 자기 돈 아까워하지 않고 메꿔주고 두 사람 다 손실을 보면 밤에 대리운전 같이 뛰면서 돈을 모으고 그만큼 동고동락 한 사이였다는 거죠. 두 사람의 포트폴리오가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으로 투자를 해도 충분히 먹고 살 만큼이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을 때 예비 신랑도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서 전업 투자자가 되었고 둘이서 힘을 합쳐서 사무실을 차리고 뜻맞는 사람들끼리 낮에 모여서 주식 투자를 하게 된 거라고 하네요. 시작한 지는 몇 년 되지 않았는데 업계에서 두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이라는 소문이 나게 되면서 방송국에서 나와 두 사람 인터뷰도 해가고 조금 유명해지게 되었답니다. 아무튼 그만큼 막역한 친구가 가족이 된다는 사실에 예비 신랑은 굉장히 기뻐했어요. 저도 서방님 될 사람이 예비 신랑의 친구라는 사실이 나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둘이 사이가 좋으면 나중에 집안에 문제가 생겨도 서로 힘을 합치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희가 구하는 집이 도심에서 한참 벗어나 외곽에 있는 전원주택이었기 때문에 집값이 서울의 아파트 구하는 것에 비하면 많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집을 보러 다닐 때마다 예비 신랑은 집이 좀 작다, 방이 3개밖에 안 돼서 별로다 하는 식으로 보러 다니는 집마다 성에 차지 않아 하더라고요. 당장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가질 것도 아닌데 집 크기에 집착을 하는 모습이 의아했습니다. 집이 크고 방만 많아봤자 관리하기만 더 힘들 테고 우리 둘이서 당장 그 많은 공간을 사용할 리도 없었으니까요. 너무 집 크기에 욕심부리지 말고 형편에 맞게 또 용도에 맞게 집을 찾아보자고 했어요. 아이가 태어나고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교육 때문이라도 서울로 다시 이사를 와야 할 수도 있는데 전원주택 사이즈가 너무 커봤자 나중에 대팔 때 힘들기만 할 뿐이라고요. 예비 신랑은 다 자기가 생각이 있다면서 조금만 더 알아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예비 신랑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을 줄은요. 얼마 전 보고 온 집 중에 방 4개가 딸리고 마당에 또 작게 컨테이너 박스로 집처럼 꾸며놓은 곳을 보고
그 집이 마음에 든다면서 그 집으로 무조건 해야겠다고 우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별로였거든요. 무엇보다 구조가 이상했어요. 2층에만 방이 3개가 몰려있고 1층에 화장실이 딸린 방 하나, 그리고 1층에 있는 부엌 옆으로 화장실이 1개가 더 있는, 그 집에서 살게 되면 화장실이 딸린 1층 방을 쓰게 될 텐데, 그러면 위층에 있는 방 3개는 어지간해서는 쓰게 되지도 않고 빈 방으로 두게 될 텐데 말이에요. 거기에 집이 크다 보니 그 돈이면 서울에 적당한 아파트 전세로 들어갈 만큼의 돈이고 예산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이었으니까요. 그런 이유로 저는 그 집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싫다고 말하니 예비신랑이 그제서야 큰 집을 보러 다닌 이유를 말해주네요. 신혼애랑은 벌써 이야기가 다 끝났다고 말하며 이 집에서 신혼애 부부랑 같이 살자고 합니다. 저는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어요. 완벽하게 분리된 공간도 아니고 방이 4개면 뭐하냐고. 주방이랑 거실도 같이 쓰게 될 테고 생활동선이라는 게 있으니 분명히 겹치게 될 거고 자주 마주치게 되면 내 집에서 편하게 쉰다는 느낌도 안 날 거라고요. 이게 무슨 대학 시절에 룸메이트 구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살게 될 신혼집인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신혼애 부부와 같이 산다는 게 무슨 소리냐고요. 그리고 신혼애랑은 이미 이야기가 끝났다는 건 또 뭐냐고 물어봤어요. 예비신랑은 당당하게 친구도 벌써 그렇게 하자고 했다고 말하면서 외곽에서 살게 되면 사무실 출근하는 게 힘들어질 테니 마당에 있는 컨테이너에다가 사무실 차려놓고 거기서 낮 동안 둘이 일하면 되겠다고 좋아하더라고요. 신우도 저와 동갑이고 신우 남편 될 사람도 자기랑 친구고 서로 모르는 사이도 아니지 않냐. 그러면 넷이서 서로 친구나 다름없는 건데 같이 살면서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마당에서 고기 구워 먹고 그러면 얼마나 재밌겠냐고. 지금이야 불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자기가 볼 땐 불편한 거 하나도 없다. 너무 나쁜 점만 보지 말고 좋은 점도 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네요. 방이 4개니까 당장 아이가 태어나도 아이방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한 집에서 2가구가 사는 거니 집안일도 분담해서 할 수 있고 집도 해진 곳에 있어서 위험할 수도 있는데 둘이서 사는 것보다 넷이서 사는 게 안전하지 않느냐. 이딴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며 장점 같지도 않은 장점을 늘어놓으면서 저를 현혹시키려고 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일단은 저는 그렇게 살기는 싫다고 했어요. 예비신랑은 저보고 너무 예민하고 깐깐하다고 앞으로 불편할 것만 생각하면 신은혜랑 같이 안 살아도 우리 둘이서도 부딪힐 일이 있을 건데 뭘 그렇게 따지냐 이런 말이죠.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고 하네요. 당최 그게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저는 죽어도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다고 했어요. 그렇게 며칠 연락 없이 지내다가 예비신랑한테 문자가 왔는데 이 집은 어떻냐고 말하면서 인터넷으로 본 사진을 저한테 보내네요. 저는 같이 사는 거 포기하겠다고 사과하는 줄로만 알았는데 보내준 집도 역시 방 4개짜리네요. 애초에 외곽에 신혼집 차려서 같이 사는 걸 빼고 보더라도 신혼애와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 살고 있다는 상상만 해도 저는 벌써 불편하기만 한데 예비신랑 말처럼 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 정말 답답하기만 하네요. 후기 보내드립니다. 제 소식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으실까 싶어서 곧바로 추가로 적어서 보내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파혼하게 되었습니다. 예비신랑이 친구랑 한 집 사는 걸 우기는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네요. 신혼애와 결혼 비용을 분담해서 돈을 아끼려는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아무래도 시댁에서도 두 남매 결혼 비용을 동시에 지원해주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나 봐요. 신우 남편 될 사람도 집안이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 셋만 알고 저만 모르는 상황에서 두 집안끼리 돈을 모아 한 집을 구해 같이 사는 게 어떻겠냐는 말이 나왔던 거예요. 예비신랑이 떠오르는 신의 투자자라는 호칭을 달고 있다고 해도 주식으로 괜찮은 수입이 나기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되었고 그동안 사무실 월세며 그런 것도 다 모아놓은 돈에서 까먹고 있었나 봐요. 아이 태어날 때까지는 빈방 하나 사무실처럼 꾸려놓고 사무실 월세 나가는 것도 아끼고 여러 가지로 자기들 편한 쪽만 생각했던 거예요. 어차피 출퇴근 안 하는 전업 투자자들이니까요. 차라리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마음고생하면서 저도 생각을 고쳐보려고 노력했지만 도무지 신은혜와 같이 한 집에서 살게 되는 것만큼은 용납이 되지 않았는데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서 끝까지 신은혜와 같이 살자고 하는 예비신랑의 말에 저는 파혼까지 결심하게 되었으니까요. 서로 그렇게 죽고 못 사는 사이니 저 빼고 셋이서라도 같이 살게 될 줄 알았는데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예비신랑은 계속 부모님 집에서 머물 것처럼 보이고 신은혜는 따로 집을 구해 나간다고 합니다. 외곽에서 신은혜랑 같이 살면서 새로 결혼할 여자 찾는 게 불가능이라고 생각했나 봐요. 애초에 처음부터 저와는 결혼하기로 정해진 거나 마찬가지니 저라면 이해해줄 거라고 저를 아주 우습게 봤던 거예요. 신은혜랑 같이 살면 그게 자기한테 불리하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말이죠. 결국 신은혜랑은 같이 안 살기로 했다고 이제 우리 둘 사이에 아무런 걸림돌이 없으니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고 연락을 해오면서 이 사실을 저에게 다 말해주더군요. 평생 땅을 치고 후회하고 살라고 말하고 저는 너랑은 다시 만날 생각이 없다고 말해줬어요. 그렇게 좋으면 시댁에서 신혼 한 편 처가살이 시키며 같이 살면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어려우면 신혼의 신혼집에 들어가 살지 그랬냐. 그렇게 온 가족이 오손도손 사는 게 네 소원 아니었냐 따지니. 꿀먹은 벙어리 마냥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참속이 시원했어요. 결혼하기 전에 말해준 부분은 참 고마워해야 할 것 같네요. 아니었으면 옴짝달싹 못하고 신은혜랑 같이 살림 차려서 살 뻔했으니까요. 후기 기다려주시고 걱정해주신 분들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제 사연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